안녕하세요. 유튜버 돈신궁예입니다. 지금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한 장의 그림입니다. 바로 VR 드로잉이라는 장르인데요. 예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최근 메타버스 붐이 일기도 하고 VR 산업이 발전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NFT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드신 숙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숙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이 Feeling in the Seasons라고 해서 이 작품 말고도 좀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 시리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 NFT 플랫폼 안에 있는 건데, Feeling in the Seasons라고 해서 이제 계절에서 느껴지는 저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구성한 작품인데, 현재는 여름하고 가을이 올라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드신 거는 그 틸트 브러쉬로 작업하신 거고요. 네, 틸트 브러쉬라고 해서 이제 VR 앱이 있는데, 틸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2016년에 판매를 음.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개발은 다른 쪽에서 했는데 그걸 인수해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였어요. 음, 그러면 혹시 하드웨어는 어떤 하드웨어를 쓰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2018년에 VR 아트를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 VR 아티스트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이제 해시태그 달아서 막 해주잖아요. 네네. 게시글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틸트 브러쉬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홈페이지에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데, 한국에 보니까 염동균 작가라든지 이재혁 작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들은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리고 또 외국 작가들은 어떤 기계를 쓰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계를 확인해서 바이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이 바이브, 그 당시 바이브 프로가 최신 디바이스였어 가지고, 예, 제가 그거를 사서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VR 아트 교육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1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몇 개 구입해서 그걸로 이제 교육을 했었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또 휴대하기도 좋고, 좀 더 가볍고, 해상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점이 있죠. 음. 저도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쓰고 있는데, 네. 어, 아무래도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음. 이게, 그리고, 이게 PC랑 연결되어 있는 거랑 비교하면 조금 뭔가 그래도 좀 퍼포먼스가 딸리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게임을 제가 많이 VR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무거운 프로그램들은 PC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퀘스트 음, 이게 무선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되게 용량이 큰 무거운 게임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틸트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이게 PC랑 연결해서 쓸 때랑 PC 연결하지 않고 그냥 자체 퀘스트 안에서 쓸 때 틸트 브러쉬는 이제 기능상에서 다 활용을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음,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서 MP4 파일로 뽑아내는 게 안 돼요. 음, PC랑 연결을 안 하면. 네. 그리고 많이 못 그리죠. 용량 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작품들은 되게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안에. 네, 네. 네, 이런 것들은 다 PC 연결해서 그려야지 저렇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작품들은 오큘러스 퀘스트 2와 틸트 브러쉬를 활용하시긴 했는데 요거를 그 아, PC와 연결을 하셔서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에서는 바이브 프로를 써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작업해야 될 때는 퀘스트 2를 가지고 나가고요. 이제 아, 이 작품들은 다 바이브 프로에서 한 거고 집에서. 아, 네. 이게 그러면은 그 무슨 기계의 성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PC용과 오큘러스 2 버전의 그 뭐랄까 그릴 수 있는 모바일 범위 버전?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 뭐 물이 흐른다거나
이게 보다 보면 빛 느낌 같은 게 막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햇살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그냥 드로잉 브러쉬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그쵸? 틸트 음. 브러쉬 자체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 안에서 어. 이런 빛 효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입체적인 브러쉬들 그게 다 이제 TS 브러쉬 안에 브러쉬 종류 중에 다 있어요. 그걸 네. 다 활용해서 거기서 틸트 브러쉬 안에서 다 끝낸 거예요. 촬영도 어. 거기 마지막으로 촬영해서 네. 이렇게 파일 뽑아내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맛보기로는 쪼끔 해 봤는데 이렇게 퀄리티 내는 게 정말 저는 상상이 잘 안 가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데일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쪼금씩 쪼금씩 아. 매일 그려서 한 달 정도 걸렸나? 이게 음. 오래 걸려요. 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다 하나하나 터치거든요. 네. 일일이 하나씩 그려야 되는 거라서 뭐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신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네. 자기 순서대로 맘대로가 나오죠. 아니고? 네. 어. 이 작품을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가 좀 맞아요.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틸트 브러쉬 파일이 있으면 네. 그 파일을 인제 열겠죠? 그러면은 인제 그게 순서대로 쭈루룩 저렇게 똑같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작업은 잘 못하지만 뭐 메타버스 맵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네. 그런 일 할 때 좀 보람이 있을 때가 뭔가 내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음 받고 사람들이 그거를 즐기고 이런 걸 볼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데 네.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산 하나 세워지고 나무 하나 생기고 물 흐르고 이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 그쵸. 인제 이게 확대 축소가 되잖아요, 그 예. 안에서. 아 진짜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막 네. 그런 거를 받고 그래요. VR 이전에도 한국화를 그리셨을 텐데 그 느낌을 그대로 VR로 가져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묵 작업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한지에다가 먹으로 그려서 색깔을 살짝 입히는 그렇게 주로 작업을 했었고 그 당시도 인제 제가 뭐 사생도 좋아했었고 나가서 직접 자연을 보면서 음. 그린다든지 그런 거 자료를 구입해서 가져와 가지고 제가 작품을 하기도 하는데 느낌 있잖아요.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손맛? 네. 그런 것들을 이 틸트 브러쉬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거 표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평면 작업도 하고 계시나요? 평면 작업 안 한 지 좀 됐어요. 이게 뭐 한 번 하면 매일 몇 시간씩 하니까 거기까지는 쪼끔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시가 있더라도 이 VR 작품을 내게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VR이랑 한국화가 쪼끔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가 VR로 넘어오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작업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간도 협소해졌고 그러면서 인제 소품으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그 평면 안에서는. 어. 그런 고민을 쪼끔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VR 공간은 되게 넓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수묵화에서도 이제 여백의 미 같은 걸 살리는데 여기도 네.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다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비슷했어요. 아. 되게 큰 차이를 느꼈던 거는 수묵화에서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든지 뭐 수평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점이 있는데 VR은 그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음. 위에서 바라보는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D로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그전부터 좀 VR이 좀 친숙하시고 이미 좀 익숙하신 상황에서 이런 거를 시도해 보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네. 그 남편이 그 트위터에서
일본 세키구치 아이미라는 작가가 VR 아티스트가 있는데 음, 그 작가가 약간 동양 느낌으로 이렇게 VR에서 작업을 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줬고, 아, 이 한국적 이런 수묵적인 느낌이 그 안에 VR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아, 뭐 그 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VR 안에서 이렇게 수묵 동양적인 느낌을 이렇게 VR 안에서 내는 작품들을 봤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제가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다 이렇게 평면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간을 둬서 그런 3D 느낌을 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어떤 산수화를 그냥 잘라서 아, 조금씩 조금씩 공간만 이렇게 늘리는? 이게 옆에서 보면 납작한 거죠. 네, 왜 저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틸트 브러쉬를 알게 되면서는 이게 돌려가면서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3D 완벽하게 3D로 다 구현이 되는 거였어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틸트 브러쉬에서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속했던 작가고 아, 현재까지도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이름 들었을 때 일본 분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1번. 어, 이분은 근데 작가님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 선적인 느낌을 쓰는 게 아니고. 되게 쇼맨십이 있으신 분 같네요. 이게 틸트 브러쉬가 되게 공연하기도 좋아요. 네네. 오프닝 세레모니로 공연을 이렇게 하죠.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거의 약간 연예인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느낌이 드네요. 아, 아이돌이었었대요. 아, 그러다가 뭐 3D 펜? 예, 그거 작업 조금 하다가 인제 여기로 이제 VR 쪽으로 3D 연결됐더라고요. 펜도 좀 예예. 비슷하네요. 최근에는 무슨 뇌파로 그림 그리는 그런 거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머리도 밀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네. 직접 진짜 그 VR 공간 안에서 그리는 것 같은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뒤에 왜 스크린 있잖아요. 녹색 스크린, 그린 예, 스크린? 예, 그린 스크린을 두고 그 네. 카메라를 하나 둬야 돼요, 한 대를.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브라는 LIV라는 리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거 그 VR 게임, 예예. 거기서 요런 거 할 때 똑같아요. 쓰는 예. 어차피 거구나. 필드 브러쉬도 VR 앱이니까 저도 요런 영상은 많이 봤거든요. 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도 좀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영상도 좀 만드시고 그러셨나요? 예. 제 유튜브 보시면 몇 개가 있어요. 이 오, 작품 전체적인 모습이고 네, 중간에 인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믹스드 리얼리티? 네. MR로 그렇게 해본 거예요. 네, 이게 인제 뒤에다가 그린 스크린을 깔고 이게 웹캠으로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웹캠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웹캠으로 해서 리브 프로그램 켜 놓고 하면은 이렇게 녹화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음, 약간 누가 도와주긴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혼자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을까요? 솔루션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배경을 아예 그린 스크린에서 깔끔하게 하는 것과 공간이 다 보여지게 하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 음, 지금 NFT 시장에서 작품이 되게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안나 드림 브러쉬의 안나 그 작가님 같은 경우도 NFT에서 많이 작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림이 되게 화려하네,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모델링은 다 틸트 브러쉬 안에서 끝내고 블렌더에 불러와요. 네. 블렌더에서 텍스처를 좀 변형시켜서 색감이라든지 바꿔 가지고 끝내더라고요. 그럼 작가님도 혹시 그러면 블렌더에서 렌더링을 좀 다르게 해서 시도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아직 작가님 보시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VR에 막 이나 뭐 이런 쪽에 막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직접 공부하시면서 알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뭐 특별히 배우시거나 그러신 건 아닌 거죠? 예, 뭐 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면서 혼자 했고 음, 스케치북에서 만든 작품을 유니티로 가져가서 유니티에서 이제 VR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유니티 학원을. 아,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음, 결국은 못했습니다. 초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쭉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 뭔가 계속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뭔가 기능도 다 익히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영역 넓어지고 이러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거를 막 매일매일 그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정말 뭔가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느낌도 들고 그 VR을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요. 틸트 브러쉬를 연구하면서 그 딱 기본으로 돼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틸트 브러쉬에서 처음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뽑으면 그 안에 이제 틸트 브러쉬 로고가 찍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없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없앴지? 막 그런 궁금한 것들? 그런 게 막 생기면 일단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음, 물어봤어요. 되게 친절하게 다들 잘 음,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아티스트한테 메시지 보내서 해답을 얻은 경우도 있고, VR 아트 라이브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VR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튜토리얼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다 영어예요. 다 아, 영어로만 네.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음, 어려웠었죠. 뭔가 그러면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때. 전에 저도 이제 살짝 초대해 주셔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챌린지 하신 거 매일 막 만드시는 그것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VR 아트 라이브라는 커뮤니티요. 그러면 그거는 글로벌로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네. 커뮤니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VR로 작업을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VR로 거의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 음. 제 생각엔 그것 때문인지 지금 손목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탁구를 쉰 지가 좀 됐는데 손목에 아. 통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신체적인 어려움이 느껴요. 없으신지. 저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오래 안 쓰거든요. 아,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바이브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워서 아, 아무래도 좀 본체가 없다 보니까 더 네, 가볍나 보네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오큘러스 배터리도 안에 네, 다 배터리도 들어있으니까 좀 있고. 무거운 문제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음, 그런 게 없어서 음, 그런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없는데 저도 이제 손목에 약간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라든지 더울 때 네. 작업하면 이제 막 땀 차니까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음, 아무래도 눈이 쪼끔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나이가 맞아요. 있어서 노안이 오긴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저도 눈이 약간 침침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약간, 모르겠어요. 가끔은 두통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아 쪼여서 그런지 제가 약간 머리가 네 큰 맞아요. 편이라, 네. 저도 그래서 오큘러스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음, 무거워서 그런지 뒤쪽으로 머리가 많이 땡기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그 밴드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어서 저는 다른 음, 걸로 교체해서 이렇게 조여주는 게 있어요. 버튼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걸로 바꾸면 좀 더 편해요, 머리. 음, 사실상 좀 작가님처럼 진짜 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2보다는 바이브 프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네. 음, 근데 바이브도 지금 제가 2018년에 산 거니까 네, 프로가 지금 또 신제품이 또 나왔거든요. 네. 3D 사운드 그런 게 또 추가돼 있고 막 아,
VR 컨텐츠 제작하는 거 그런 것도 네. 이제 참가를 해봤는데 보면 이제 사운드도 3D 사운드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바이브에 3D 사운드가 들어갔다는 거에 또 되게 매력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작가님 작품도 그렇지만 전에 초대해 주셔서 갔던 그 전시에서도 그때 VR 챗 공간에서 전시하시는데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이제 작가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진짜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볼 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그런 전시가 가능하구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거는 지금 그러면 VR 챗밖에 없는 건가요? VR 챗도 있고요. 알트 스페이스 VR? 예. 거기에서도 많이 거기를 활용하는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예전에 저희가 그 VR 아트 라이브 커뮤니티에서 네. 웨이브 VR? 웨이브에서 전시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작가님 작품 보면 이제 영상으로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이나 요즘에는 오픈시에서 되게 돌려볼 수 있잖아요. 네.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작가님 작품은 대자연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도 VR 챗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저도 네. 그쪽으로 좀 연결을 시켜서 작품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혹시 근데 뭐, 그게 네. 이제 유니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틸트 물론 브러쉬 응, 자체는 응. 그런 게 없죠. 남의 작업물 안에 들어가 보는 거? 제가 바로 티트브러시 안에 작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아, 그러면 다른 작가님들 사이트 그 작품을 내려받아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게 다 음, 가능했었고 오픈 브러쉬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지원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기존에 특히 우리나라에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고, 뭐 판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VR 아트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면에서는 갈등, 고민이 없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VR 아트라는 걸 알려야겠다는 게 초반에 컸어요. 네. 그래서 전시를 많이 했어요. 개인전도 음, 하면서 VR 기기로 작품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AR로도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하시던 작업이랑 섞어서 전시를 하신 거예요? AR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지를 타겟을 해서 그걸 네. 이렇게 3D로 볼 수 있게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런 네네.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이미지를 수묵화로 그리는 거죠, 작품을. 음, 수묵화로 작업한 걸 VR에서 3D로 작업한 거가 음, 나오게끔 뭐 와.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수묵적인 느낌을 이렇게 VR 안에서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인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작가님을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그 동양화나 하시는 분들 중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가끔 보면 서양화 하시는 분이라든지 조소 그런 음, 쪽의 분들이 인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제 이런 게 아이들 교육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음, 활용되고 있고. 그 음, 얼마 전에는 제가 예술인들 대상으로 이런 VR 아트에 관해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은 인제 작가분들이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예술 교육 쪽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쪽으로 인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VR 아트 쪽에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공연이나 뭐 이런 수요가 좀 많은 편이 되었나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어서 네. 이제 요즘 또 다시 공연하러 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게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기획전에 의뢰가 와요. 근데 VR 음, 아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이제 돈을 주고 인제 기획전에 참가해서 인제 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인제 무슨 음악하시는 작곡하시는 분들이랑 콜라보해서 음, 같이 해서 인제 거기서 수입을 제가 얻은 적도 있었고 아니면 인제 VR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콘텐츠까지 개발은 안 됐어요. 작가님 작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이거 약간 게임으로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 배경으로 쓰고 네, 싶다는 사람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그 안을 막 이렇게 누비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예예.
충분히 그런 쪽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음. 유니티에 계신 분이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배경으로 게임 배경으로 되게 쓰기 되게 독특하다 막 음. 이렇게 새롭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작가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건 NFT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건데, NFT를 시작하신 거는 언제쯤이었고, 어떤 이유로 시작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NFT라는 말이 저희가 커뮤니티 초반 한국 커뮤니티 생겼을 때 초반부터 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해에 지금 2021년 2월 3월 그때 이제 막 한국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네, 그 전해 2020년 그때는 이제 크립토 아트라고 해가지고 막 슈퍼레어에서 작품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VR 네, 아티스트들이 네. 몇몇 VR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음, 그렇게 디지털로 가상화폐로 음, 판매를 하는구나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작품을 팔아보려고 이제 했었죠. 그 홈페이지에서 보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VR 작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NFT 작가님은 진짜 얼리 어댑터신 것 같아요. 그 동양화계 완전 얼리 어댑터. 그냥 NFT를 저도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좀 실험적이고 작가적인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약간 미술적인 관점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 음. 작업물이 전시에 소개가 돼도 이게 뭐 판매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NFT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VR 아트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NFT가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작품이고 뭐 어떻게 VR을 누가 살 공간을 그 기기가 있어야 뭐 그걸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이 작품 파일을 팔 수는 없다고 계속 생각을 저도 네. 했는데 NFT 있으면서는 이제 영상으로 한다든지 3D로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NFT를 시작하셔서 되게 뭐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NFT를 시작하셔서 뭔가 변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커뮤니티에 속해서 작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막 전 세계적으로 전시하잖아요. 와, 네, 네. 작가님들이 뭐 전 세계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파리, 두바이 막 이런 데도 갔고 그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식을 올려주잖아요. 뭐 공모전도 있고 전시 있으니까 같이 하자 막 이런 얘기, 아티스트 콜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그런 기회들을 잡아서 많이 저도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NFT로 뭔가 수익이 좀 증가가 되셨는지. 저도 그냥 몇 점 팔아봤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예. 거, 공연, 뭐 전시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전 그런 음, 것들이 좋았어요. 근데 뭐 그, 제가 하고 네.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네. 소식 들었지만, 이제 뉴욕에도 가셔서 네. 그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글로벌 NFT 아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도 하시고 발표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되게 컨퍼런스들이 다양하게 많았는데 저는 많이 참석은 안 했어요. 그냥 음, 몇 군데 했었고 제가 뉴욕을 가게 된 계기는 비즈메시가 왜 주최한 그 타임스퀘어에서 작품 음, 전시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제가 네, 그거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스노우엑스라는 VR 공간에서 감상하고 그거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서 이더리움 행사가 뉴욕에서 있는데 그때 오픈 세레머니로 공연을 해줄 아티스트를 구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더리움 해커톤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주제가 이더리움 환경 그리고 뉴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어, 공연을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뉴욕 하면 네네. 센트럴파크, 뭐 자이언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센트럴파크를 좀 많이 좀 그려서 연습을 한 다음에 공연에 활용했었어요. 반응은 좋았나요? 네, 다들 신기해했었고 어, 특히 이제 이더리움 로고 그릴 때는 와, 뭐 환호성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떨렸지만 이게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 떨리지 않았나. 글로벌 슈퍼스타로 발돋움하시는구나. 네. 되게 기쁘기도 하고, 아, 이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두바이에도 가신 거는 어떤 네, 그 이어서 가신 두바이도 건가요? 네. 예, 두바이는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전시를 보러 이제 두바이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프랑스 갔다가 이렇게 들렀다 오자 뭐 이런 음, 생각으로 이제 그 두바이 전시하는 그 관계자한테 가겠다, 보러 가겠다 작품을 그랬더니 인터뷰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중앙아시아의 NFT 아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음, 있었어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 전시가 이제 오픈콜로 해가지고 한 10명? 그 전시하고 있는 작가들을 인터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음, 이제 다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두바이의 아티스트 있어서 그분 인터뷰 예전에 한 번 했었고 저도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네, NFT 아트에 관심이 있고 제가 직접 하는 입장에서 되게 핫한 곳들인데 그런 네. 곳들 어떻게 보면 다 한 바퀴 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NFT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네요. 어, 요즘에 사실 시장도 좀 안 좋고 이 시장이 좀 뭔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핫플레이스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분위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뉴욕은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곳곳에서 막 컨퍼런스 하니까 그거 찾아가 가면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밖에서는 잘 몰라요.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사람들 꽉꽉 차 있어요. 음,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프랑스에 있는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연등에 관한 행사 겸 뭐 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NFT 아트도 이제 추가돼서 전시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전시장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음, 그 연등회랑 또 같이 하니까 연등회 행사도 보면서 전시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계신 작가님들 말씀 들으면 프랑스도 지금 NFT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네, 전시도 예, 특별한 전시관도 뭐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바이로 왔을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두바이도 이제 요즘 많이 준비를 하고 있대요. 네. 준비 중. 이제 뻥하고 터질 것 같아요, 두바이도. 막 투자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도 네, 많이 들리고 전시도 진짜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네. 저도 두바이에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두바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음. 그래요? 전 잘 몰랐었는데 아,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되게 다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도 열 거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음. 혹시 좀 이렇게 세계 한 바퀴 돌고 나시니까 뭔가 좀 인지도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네, 아직 시간. 그러면은 좀, 그래도 거기서 좀 인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고, 뭐 워낙 음. 얼리 어답터시니까 지금 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뭐 되게 시도해보고 싶은 기법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혹시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이 전시장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왜 네, 프로젝터로 뭐 사방을 다 쏘고 예, 천장까지 다 쏴서 이렇게 네, 공간 그런 전시들을 좀 보면서 VR로 작업한 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네, 일부러 체험하고 싶어서 간 것도 있었고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기에 VR 디바이스가 없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아, 않을까.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하시기는 이제 블렌더나
뭐 언리얼 엔진 쪽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색감이라든지 질감을 좀 더 풍부하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걸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VR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틸트 브러쉬를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VR 콘텐츠로 개발을 하면 그 안에서 작품을 모아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네. 몇 분만 좀 뭐 소개해 주시면. 레전드세요? 이런 분들은 뭐.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합성이 너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후반 작업을 많이 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잘 합성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더 말씀드리면 이제 로지 서머스라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아티스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브러쉬 개발에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제 여기 공간 작품으로. 자체를 작가님이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스페이셜 그 아, 무료로 이렇게 공간이 제공이 돼서 그 공간에다가 작품만 연결하면 돼요. NFT 뭐 오픈시라든지 이런 오픈시에 있는 작품을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3D 파일도 올릴 수 있는데, 그 3D 파일 틸트 브러쉬에서 만든 3D 파일은 그 브러쉬들을 다 표현을 못 해줘서 제가 좀 안 올리는데, 그런 걸 보완한 게 이제 스노우엑스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VR 마켓플레이스. 저도 거기 아티스트로 참가해서 지금 개발에도 저도 그래서 어제 그 VR 공간에다 작품을 연결을 했거든요. 작가님 거 있네요. 예, 예. 여러 VR 아티스트가 계속 소통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긴 아예 진짜 NFT 그 VR 아티스트를 위한 네네. 그 어, 특히 이제 틸트 브러쉬를 온전하게 VR 안에서 전시할 수 있게, 왜냐면 다른 이런 오픈 브러쉬나 이런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3D 올라온 거 브러쉬들이 똑같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네. 변형이 그러면은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하게 그대로 틸트 브러쉬 작업한 거 그 자체가 그 3D로 작업 파일 자체를 올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GLB 파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작가님 링크트리 중에 요것도 있던데 요건 뭔가요? 아이코사?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브러쉬에서 그 아, 작업한 거를 볼 수 있는 오픈 음, 브러쉬 앱에서 이 작가의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오픈 브러쉬에서도 그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틸트 브러쉬는 개발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오픈 음, 브러쉬에 새로운 브러쉬들도 있고 기능들이 추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쪽에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약간의 도움도 주고 있고, 금전적으로 그러면은 기부, 네, 기부도 좀 하고 있고. 오픈 브러쉬도 쓰시고 틸트 브러쉬도 쓰시고 이렇게 오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음, 서로 뭐 호환은 안 되나요, 파일이? 네, 보완이 안 돼요. 음, 틸트 브러쉬 파일을 오픈 브러쉬에서 열어본 적은 없지만 열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픈 브러쉬 파일을 틸트 브러쉬에서는 안 열려요. 음. 왜냐면 뭔가 브러쉬들도 다르고 추가된 브러쉬도 있고 하니까. 작가님이 완전히 이제 이쪽 생태계에 완전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 수준이 네, 같이 되셨네요. 가고 싶어요.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저도 예전부터 이제 추구하고 싶었던 게 조선시대 그 화가들이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한수화를 그렸듯이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들을 담고 싶어요, 계속. 아까 처음에 같이 봤던 작품도 그럼 다른 계절도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바이에서 전시하고 있는 게 가을 아, 버전이 두바이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계절이 겨울 바뀌는, 버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그 작품 안에서 막 변할 수도 있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람도 불고 네. 뭔가 움직이는 것도 돌아다니고 그런 음, 것들이 이제 그런 게임 엔진을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앞으로. 그럼 최근에는 그런 공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일 관심사는 어떤 거세요? 언리얼 엔진과 음, 블렌더를 좀 멈췄어요. 근데 다시 또 음.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만나면 진짜 또 한 차원 느낌이 확 달라지는 포인트가 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NFT도 그렇고 VR 아트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